인공지능이 미래 제약 산업을 이끌 돌파구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외 제약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가장 큰 겁니까? 네, 무엇보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임상 단계 이전에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과 또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하고요. 또 실패율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약 개발을 위해 한 명의 연구자가 조사할 수 있는 자료는 한 해 200에서 300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동시에 400만 건 이상의 임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만 잘 한다면 소규모 제약사들 역시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여서 소위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는 최상의 품질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실제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업계는 다각도 면에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이죠.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약물의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모델은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중추신경계에 특화된 방대한 연구 자료와요, 연구원들의 경험을 학습을 해서 신약 개발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약물의 숨겨진 속성을 보다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의 신약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제약 업체에서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화이자는 2016년부터 IBM 왁슨과 함께 면역 항암제를 공동 개발 중인데요. 왁슨은 화이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암 관련 연구 자료와 분석을 해서 면역 항암제가 필요한 환자를 선택하는 전략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노피와 또 GSK 등은 추가적으로 인공지능만을 전문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업과 손을 잡고 더욱 활발히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성과가 나온 제약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앞서 위에 소개해드린 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나서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마쳤다고 보면요. 예. 지금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미 성과가 나온 회사들입니다. 머크는 현재 제휴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인공지능 기술로요, 에볼라에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 2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얀생 역시 지난해 영국 스타트업과 신약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루게릭뼈 치료제 2종을 찾아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 제약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겠으나 인공지능 활용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건데요.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부실하면 그만큼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또 신약의 가치는 대부분 특허를 통한 독점권에서 나오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굴된 이 신약 물질에 대한 특허는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제약 산업에서 풀어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